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8월 시작됐습니다. 8월 1일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돈 나올 데가 없다. 재건축, 재개발의 올인이라는 기사인데요. 올해 시공사들이 이제 수주 잔량, 수주한 내역들 가지고 나온 건데요. 상반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 어디가 1등이냐, 어디 1등인지 아세요? 대우건설이 압도적으로 1등 했다 그래요. 보도자료는 롯데건설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뚜껑 까보니까 대우건설이 2위와 격차가 2배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1등 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림하고 작년에 1, 2위 수주했던 대림산업하고 GS건설은 상반기 부진했다 그래요. 작년에 많이 쌓아놓은 게 해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영업을 많이 안 했나 보다. 또는 또 건설회사끼리 서로 뭐 나눠 먹기 뭐 이런 거 혹시 설마 있는 건가요? 네, 보면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우건설은 2조 2,500, 그다음에 현대건설 1조 953억, 롯데건설 1조 257억. 빅3예요. 올해의 정비사업 수주금액. 그리고 포스코도 7,500억 많이 했다. 하나,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은 회사인데 조금 생각보다 부진하네요. GS, SK, 대림산업은 많이 적죠. 대우건설이 정말 많이 공격적으로 간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없죠. 레미안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강남의 일부 재건축 빼고는 수주도 안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강남 어디 뭐 재건축 수주하는데 레미안 참여 안 했다 해서 그거 관련해서 기사들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아파트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강남의 서울의 주요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브랜드들이 될 겁니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뭐 DH는 제한적으로 갈 거고, 롯데건설, 롯데캐슬, 요번에 뭐 또 시그니처 캐슬인지 아무튼 프리미엄 브랜드 낸다 그랬죠. 포스코건설, 더샵, 하나건설, 꿈의 그리,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GS건설, 자이, 그랑자이, SK건설, SK뷰,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 아크로, 그렇게죠. 대우건설, 푸르지오 서밋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요게 올 상반기의 재개발 재건축 수주 실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는 보니까 서울에서는 서울 수도권은 잘 몰랐는데 부산 쪽에서 크게 먹었네요. 그래서 부산에서 뉴스테이 사업 뭐지? 1조 375억 하나 먹으면서 쭉 올라간 거고, 행당 7구역 먹은 거는 알고 있고, 과천 1구역 포스코 해제하고서 하는 거 먹은 거 이렇게 하면 제일 컸다고 하고요. 현대는 은평구 대조 1구역 되게 대단지거든요. 여기가 4,625억 하면서 먹었고, 롯데는 관악 신립 2구역을 대우하고 같이 먹었고, 공컨소로, 그 다음 대치 2구역, 춘천, 그 다음 부산, 은평 증산 5구역. 증산 5구역도 규모 크거든요. 광배 14구역. 뭐 이렇게 하면서 먹었다 그럽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어저께 별도의 영상으로 살펴봤던 거 있어요. 요 8.2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규제 내용이, 그래서 어제 실시간 방송으로 1시간 정도 같이 살펴봤죠.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갑자기 튀어나왔고, 좀 내용 자체도 예상보다 강한 느낌이라서 지금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온갖 적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규제가 들어오고 규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뭐 앞으로 계약하는 것들도 스톱되는 거지만, 왜냐하면 이런 대책이 나오면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눈여겨보고 나서 살지 말지, 매도할 사람 팔지 말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을 고민하니까 조금 그런데, 기존의 계약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우리가 보통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오늘 계약하고 내일 잔금 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하고 뭐 한 달 있다 중도금 내고, 한 달 있다 잔금, 뭐 2개월 이렇게 잡기도 하고, 계약하고 뭐 보름 있다 중도금 내고, 한 달 있다 잔금 치르기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텀이 있는데, 이제 이 사이, 계약과 잔금 사이에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당장 지금 사실 오늘도 이거 관련해서 저도 몇 군데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지금 재건축 조합원 지위 명의 변경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전에도 한번 부티비에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 규제를 낼 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고 조합원 지위 변경이 원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어땠냐면 그냥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데에다 조합원 지위 변경 규정을 집어넣는 형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면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을 두고 언제부터 시행합니다라는 이 기간을 둡니다. 예를 들자면 6.19 대책에서 나왔던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었던 거를 그냥 1+1만 주는 걸로 바뀌는 것도 도시정비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6월 달에 그래서 그게 개정했어요. 개정 시행하는 게 8월이든가 9월이든가 뭐 아무튼 그 시한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시행한다고. 이제 그렇게 법 개정하는 건 그게 있는 건데, 지금은 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거래 제한되는 것들, 기존의 기계약건들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최근에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타겟으로 내는 대책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굉장히 당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월 말이나 부동산 규제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당황스럽다. 그리고 부동산들도 휴가 중인데 지금 막 부동산들의 거래 진행되고 있는 건들, 이런 것들 전화 빗발치고 정신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북카페에 어떤 분이 써주신 글이 인상 되게 깊습니다. 카페에서 올려주신 글, 30분 만에 긍정이 부정으로 변하는군요. 대책 찌라시에 30분 만에 급 걱정 댓글로 변하는 듯합니다. 막 상승장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는 분위기. 카페의 커뮤니티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조울증 같다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 카페 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막 폭등을 찬양하다가 폭락으로 걱정하다가, 사실 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일희일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을 매는가? 아마도 굉장히 되게 몰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자체를 조금, 저도 과거에는 30대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러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몰빵치고 많은 것을 베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박하듯이 부동산에 자본을 넣거나 인생을 걸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마음이 조급한 게 아닐까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수가 많이 있는 거라서,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 영상 읽을 때 얘기했죠. 부동산 뉴스 중에서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에 집값 오른다고 할 때 전문가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조심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대책을 내는 거랑 그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는 거랑 또 다른 부분이니까 조금 항상 그런 변수들도 고려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상황은 지금 이렇다고 기사가 나오네요. 자, 마고가 같이 가자, 방한 뉴타운 재개발 속도, 이런 얘기인데요. 방한 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정도 뉴스를 더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냥 보이길래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방한 뉴타운은 마곡지구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도상에서, 이 지도가 조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곡이에요. 이렇게가 마곡지구입니다. 이쪽이, 이 오른쪽이. 그래서 마곡 여기 신방화역 9호선 있고 마곡 단지들 이렇게 있고, 이 위쪽으로도 뭐 1단지에서 이렇게 있고, 요 마곡지구 안에 긴등마을이 유일하게 이제 재건축, 이 지역에 연립주택 같은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은 거고, 그 옆쪽으로 이제 방한 뉴타운인데, 구역이 추진이 안 되거나 여기가 이제 공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고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사업이 좀 정체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뉴타운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마곡이 핫했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단지들이 막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3구역이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들 징수해가면서 지금 설립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9호선 공항 지정역을 끼고 있는 블럭이 되는 거죠. 그다음 5구역이 이제 구역 지정 단계. 구역 지정 단계니까 조합을 갈지 못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움직이고 있는 데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신방화역 쪽에 있는 요 도로변에 끼고 있는 지역인데 여긴 좀 속도가 빠르네요. 그래서 건축심의 교통심의 통과했다고 하니까 사업시행인가 준비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지만 요렇게 3개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가격 수준들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언제 마곡에 아는 분들 부동산 사장님 계신데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좀 덜 되던 초기 지역 단계들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뭐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주말에 방 좀 구하고 싶어요. 중개업소가 토요일 격주 유무하고 소비자 편의는 뒤로 한 채 친목회 결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휴일 만약에 영업을 하면 다 모두 휴무를 하는데 휴일날 일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는 따돌리기로 한다. 그런 기사예요. 직장인들은 평일에는 바빠서 부동산을 갈 수 없으니 주말 토요일 일요일날 이렇게 이제 집을 보러 가는데, 정작 부동산들이 토요일날 격주 휴무를 하면서 부동산이 일을 안 해서 집을 못 본다. 주말에 방 좀 구하고 싶다. 이런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쉬기로 했는데 안 쉬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을 이런 지역 친목회에서 니네랑 거래 안 해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다. 이런 꼭지로 설명하고 있는 기사예요. 자, 이 기사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댓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기자의 수준이라는 게 제대로, 공무원 단오라서 접수가 안 되는데 공무원도 365일이라면 부동산도 365일 일 열겠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네요. 저녁이 있는 삶, 주말 캠핑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도 쉬어야지. 예.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게 중개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잘 버는 부동산들은 잘 벌지만 잘 버는 사람이랑 못 버는 사람이랑 편차가 되게 큰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크게 돈을 이렇게 잘 버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알바를 쓸 수 있는 직업이지만 이 부동산 중개업은 그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맨파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맨파워가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거든요. 누가 그 자리에서 일하냐에 따라서 계약을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없고, 그 능력에 따라서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게 극강한 영업,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엄청 큰 그 영업력이 되게 중요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진짜 돈이 많이 되면 직원을 많이 깔아서 쓰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보면 두 분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 나눠서 이렇게 가져갈 만큼 구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 고정급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부동산이 항상 도는 게 아니거든요. 시즌 봄, 가을이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도는 시절에 도는 거고, 사실 마이너스 나는 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주유소처럼 뭐 정해진 어떤 정해진 어떤 업무 부분만 이렇게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매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매물에 파악한다는 건 결국 뭐 매도인이든 임대인이든 이 사람들이랑 계속 주고받고 쌓여있는 인간관계, 말하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게 쌓여서 물건이 되는 거고, 오는 손님을 응대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캐치해서 그 맞는 물건을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능력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채워지려면 그만큼 그에 준하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해야 되는데, 워낙 레드 오션이고 부동산 중개업들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사실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처럼 알바를 여러 명 돌려가면서 주 6일 근무든 뭐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주말에 일요일날 부동산들 집 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나오시지만 일요일날 부동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도 잘 안 토요일은 이제 그래도 하지만 뭐
여기는 또 이 일산 어디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일산 동구는 격주로 안 하나 보네요. 근데 이제 사실 중개업이 근무하는 시간도 되게 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있으니까. 근무하는 시간도 되게 많은 편인 직업인데,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안 하고 휴일 같은 경우도 아예 쉬어버리는 데들이 최근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손님이 와도요 집을 못 봐요. 요새는 다 주말 되거나 일요일날 집 보러 가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잘 못 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손님이 와봐야 설명은 하고 얘기 상담은 해줄 수 있는데, 결국 집 보자고 하면 나중에 평일날 다시 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약간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변명? 그런 얘기를 조금 첨부해봤습니다. 강북도 양도세 내는 9억 초가 크게 늘었다. 기사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를 이런 식으로 꼭지를 뽑아서 쓸 수도 있네요. 신선에서 올려봤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거에는 고가주택이 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억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 1주택,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과거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맞추면 비과세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3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거주 요건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보유 요건도 2년으로 줄었나요? 양도세 저도 비과세 요건이 아니었던 적이 꽤 오래돼서 보니까 그냥 바뀌었나 보다. 지금 2년 확인해 보니까 2년 맞네요. 2년 보유하면 지금 1주택 같은 경우 2년만 보유하면 거주 상관없이 비과세거든요. 요번에 이제 파리 대책에서 양도세 부분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기간도 늘어나고 거주 요건이 붙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6억 기준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집값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고가주택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서 9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 9억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않고 무조건 내야 되는 이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었다라 그래서 아파트들을 쭉 뽑았는데, 주로 이제 마포구 쪽의 아파트들 보면 거의 9억에 근접했거나 9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제시들이 됐고요. 공덕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한 4년 전쯤 분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6억 몇천 분양했었는데, 그때 막 미분양, 그래서 조직 분양 들어가서 저 아는 분이 분양팀 들어가서 이거 괜찮으니까 소장님 한번 봐요 그랬는데, 그때 저 돈 없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올라간 거 보니까 부럽네요. 거의 3억 2억 몇천이 올랐어요. 마레프도 9억 5천까지 가고, 지금 이게 용강 3구역 마포 리버파크도 10억, 현석 2구역 최고가 11억 5천. 용강 마포 리버엘이 용강 2구역이에요. 레미안 밤섬 리베뉴 2가 상수 2구역, 레미안 밤섬 리베뉴 1이 상수 1구역. 밤섬자에는 서강주택 재건축한 거예요. 신촌수 마이파크가 신수 1구역, 마포자이 3차 입주권이면 여기가 염리 2구역. 여기 옆에 다 이름인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보던 재개발 구역들, 재건축 구역들, 마포구 지역에 있는 데들이라서 이렇게 다 마포권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공덕 파크자에는 마포로 1-몇 구역이 있는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공덕 인근에 있는 그 권역이에요. 그리고 마포만 그런 게 아니라요. 9억 아파트 속속 등장해서 부가유니탄 1-3구역 신촌 이편한 세상 신촌도 9억을 넘어서고 있고, 성동구도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가 9억 원을 넘었고, 금호도 신금호 파크자이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옥수파크힐스가 옥수 3구역이고요. 그다음 이 성동구에서는 여기가 지금 옥수 13이고 옥수 12구역 레미안 옥수 리버젠 있어요. 거기는 벌써 옛날에 9억 넘었고요. 그다음에 신금호 파크자이가 이게 금호 13구역, 그 다음에 이편한세상 금호 파크힐스가 금호 15구역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입주하고 있고, 얘네는 이제 5호선 신금호역 역세권이고, 옥수 12, 13 얘네는 이제 금호역 역세권이에요. 용산도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9억을 넘었고, 그래서 9억 전후에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이런 꼭지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이름들 보이길래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성수동 아파트 5개 단지가 뭉쳐서 마을 공동체를 조성한다. 이제 신선한 기사라서 읽어봤습니다. 마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 좀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조금 약간 못 사는 동네 좀 막 구릉지에 되게 좀 별로 안 좋은 지역 주민들끼리 뭉쳐서 좀 이렇게 같이 뭉쳐서 사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자. 좀 이제까지 주로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발 사업 가다가 재개발을 하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거나 보통 이제 일반 주거 지역들 좀 약간 구릉지 뭐 이런 데서 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미지가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편견입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성수동의 아파트 5개 단지가 그런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수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지 성동구가 이런 보도 자료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공 임대 상가도 뭐 임대를 좀 저렴하게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확보해서 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협약, 그래서 막 커지고 있는 상권 주민들한테 뭐 용적률 인센티브 줄 때니까 임대료 올리지 않겠다는 협약해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되게 많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지역 주민들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원길에 위치한 5개 아파트 총 1,700가구, 성수 쌍용, 성수 동아그린, 성수 우방, 성수 2차 대우, 뚝섬, 중앙하이츠가 이제 모여서 지역 아파트 주민 13명이 모여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좀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좀 규모 있게 해서 탁구교실, 족구교실, 상인 아카데미, 마을 오케스트라, 그다음 마을 축제 이런 것들 한다 그래요. 저는 되게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도 될 수 있고. 위치 보시면 여기에요. 제 친구가 뚝섬 살아요. 가끔 뚝섬에 친구네 집에 가족 단위로 술 먹으러 이렇게 가족 모임 같은 거 하고 가서 이쪽에 삽니다. 그래서 지역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알아요. 걔네 집 놀러 갈 때 여기에 있는 마트, 이 아파트 쪽에 있는 마트 이용해서 술 사갖고 가고 하거든요. 네. 요즘 요 아파트들이에요. 보면 성수 쌍용 아파트, 뚝섬 주마 하이츠빌, 성수 대우 아파트, 동아그리 하나, 둘, 셋, 넷, 5 뚝섬 현대까지 이렇게 5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가 아니라 우방이었나? 우방이구나. 네. 그러면 우방이고 뚝섬 현대는 아닌가? 네, 뚝섬 현대는 아니네요. 뭐 나중에 같이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인가 봐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들끼리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된다고 하니까 뭐 이런 모델들이 이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시도하고 하고 하면서 뭐 지역장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지역 상권 활성화, 세대 공감, 뭐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 지역 주민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만들어지고 하면 되게 지역에서 사는 되게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네요.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 몇 가지 읽어봤습니다. 네, 8월달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또 이번 한 달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